그러니까 저희가 그 투상도법에서 물체를 그릴 때 방향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앞에서 보는 도면 그러면 여기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른쪽 손이 있는 쪽에 니은 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왼쪽 손 방향에 일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고 있는 방향에서 그리는 거거든요, 도면은. 그렇다 보니까 여기 있는 형상의 정면은 왼쪽 편에 일자가 있는 거고 오른쪽 편에 이렇게 생긴 형상이 있는 형태인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이쪽에서 보는 이 물체의 오른쪽에서 보고 있다 그러면 여기 서서 보고 있는 거니까 오른손이 있는 방향, 왼손이 있는 방향 이쪽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서서 물체를 보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려요. 그렇다 보니까 왼손이 있는 왼쪽 방향에 작은 네모가 보이는 거고 오른쪽에 요 직사각형이 보이는 거고 그 위에 얘가 보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얘는 왼쪽이 굵은 네모, 오른쪽이 가는 네모, 그 위에 뒤쪽에 있는 여기 있는 네모가 이렇게 보이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쪽에 숨겨진 선이 있네요. 이 사이에 여기에 있는 요 선이 앞쪽에 있는 여기 사이에 있는 선이 이 물체에 투영돼서 이렇게 보일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요쯤에 이렇게 생겨 있는 점선이 있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저 방향이 좀 헷갈리시면은 내가 그 방향에서 보고 있으니까 오른쪽에 뭐가 있고 왼쪽에 뭐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뒤에서 보는 도면을 그린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이 물체의 뒤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이 오른손일 거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쪽이 왼손인 거죠. 그러면 오른쪽 방향에 큰 네모가 보일 거고 이쪽에 오른쪽에 큰 네모가 보이고 왼쪽에 이 네모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물체를 그릴 때 오른쪽이 큰 네모인 거고 왼쪽이 이렇게 생긴 형태예요. 이 물체를 볼 때 내가 뒤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보는 방향에서 그래. 보는 방향에서. 그렇다 보니까 저 방향을 좀 헷갈려 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럴 때 내가 거기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른쪽이 뭐고 왼쪽이 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시면 쉬우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물체의 평면도하고 그리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그려보세요. 근데 평면도를 그린다 그러면 위에서 보이는 형상이 위쪽에 높이가 있는 형상이 하나 있는 거고 이 형상이 하나 있는 거고 위쪽에는 여기 니은자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겨 있는 게 있는 건데 물론 이제 여기 구간은 서로 선이 겹치죠. 겹치니까 이 굵은 선이 보이는 구간이겠죠. 그래서 요 선은 그리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이 네모 두 개로 생긴 게 정면이고 평면 앞에서 보는 거는 이쪽 부분에 네모가 보일 거고 굵은 거로 이쪽 부분에 네모 니은자가 보일 거고 보이는 그대로 그리면 돼요. 그 뒤쪽에 보면은 지나가는 선이 있죠. 이쪽이 막혀 있는 게 아니니까 점선이 아니고 실선이죠. 가는 선으로 중간 굵기선으로 실선이 지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숨어져 있는 선이 있네요. 그러면은 요 위치인 거죠. 이 위치니까 여기에 점선이 있는 거겠죠. 오른쪽 부분에서 보는 도면도 보면은 이쪽 부분이 굵은 선 제일 앞에 있으니까 앞쪽에 있으면 원근감 때문에 좀 굵은 거로 그리잖아요. 그리고 이쪽 부분이 네모가 있는데 얘가 뒤에 있으니까 좀 이렇게 생겨 있는 중간 굵기 네모로 그리고 나면은 여기까지는 그려졌으니까 그 다음은 여기잖아요. 여기 구간인데 요 위에서 생겨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 있겠죠.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요쪽에 보면 숨어져 있는 선이 있는 구간이 있으니까 그 위치가 앞으로 온다고 생각해 보면 여긴 거죠. 여기서 다시 앞으로 오면은 여기 구간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여기에 점선이 이렇게 있는 거죠. 떨어져 있는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쪽에 103mm에서 130에서 100mm를 뺀 위치에 점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씩 천천히 그리셔도 되니까 하나씩 형상 해석을 하면서 한번 얘를 쭉 그려보십시오.
이제 왼쪽에 있는 형상, 이 형상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아까 그 해석했던 개처럼 그냥 잘 안 될 때는 대충 도형을 그리세요. 눈으로, 손으로 이렇게 위에서 보면 디귿자가 있겠다라고 그리시고, 그 다음에 크기는 잘 모르겠지만 얘가 위에서 보면 이런 형상이겠구나 라고 그려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을 보고 위에서 보이는 대로 쭉 연필 같은 거로 그려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거리를 하나씩 하시면 되죠. 그래서 디귿자 부분, 니은자 부분으로 나눠서 이쪽 먼저 그리는 틀, 오른쪽에 그리는 거 이렇게 나눠서 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그리시면 돼요. 그럼 디귿자를 그린다고 생각해 보면은 디귿자 부분부터 해볼게요. 이쪽의 길이와 이쪽의 길이를 알면 되니까 뒤쪽에 보니까 120mm, 여기는 120을 쭉 잘라서 오니까 여기 부분이죠. 75mm. 그러면은 한 대충 200이라고 생각하고 전체의 길이가 200mm쯤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평선을 뭐 300mm 정도 그리면 되겠네요. 그리고 수직선 130mm면 되니까 150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충 170, 180 정도 선을 그려 놓은 다음에 디귿자 구간을 형성하는 오른쪽으로 120mm 먼저 해주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75mm 니은자 형태 있는 구간, 그 다음에 위쪽으로 130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헷갈리시면 머릿속으로 한 번 더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이쪽 안쪽에 디귿자 형태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를 그리려면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이 선이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확인을 먼저 하신 다음에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이 도면 그리신 분들 중에 찾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130인데 여기는 100mm에 50mm예요. 그러니까 왼쪽 편이 더 깁니다, 이게. 네. 이걸 찾으셨으면 도면을 잘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150이기 때문에 요만큼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디귿자 형태는 여기 있는 거고, 아니죠. 이쪽에 왼쪽 다리는 이렇게 있고 오른쪽의 다리는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쪽 구간에서 이렇게 생겨 있는 형상이었던 거예요. 뭐든 디귿자 구간 먼저 그려볼게요. 여기 헷갈리니까 좀 줄여 놓으시면 되겠죠. 여기 정도까지 줄여 놓고 20mm씩이네요. 30mm. 그래서 이쪽에서 30mm, 위에서도 계산해 보시면은 30mm, 이쪽도 30mm. 그 다음에 웬만하면은 중간에 필요한 형상의 부분을 한번 그리세요. 안 그리시면 계속 헷갈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확인해야 되는 구간 정도까지를 형상을 한번 그려놓고 나서 천천히 해석을 하시면 별 문제 없이 돼요. 여기는 잘못 그렸네요. 선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까 잘못 옮긴 것 같아요. 그리고 녹색 선으로 그릴 거니까 바꿔주고, 여기 구간은 50mm 위치에서 30mm 두께니까 30mm를 안쪽으로 들어오고 아래쪽에서 50mm를 올려주면 이 선은 여기죠. 그러면 여기의 형태는 이렇게 생겨 있었겠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라인으로 하나씩 그리시면 이렇게 생겨 있는 형태였습니다. 형태만 빼내서 보면은 이런 형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잘 안 그려지면 손으로 눈에 보이는 형상 부분을 간략하게라도 스케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값을 하나씩 찾으시면은 그렇게 막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물체의 정면을 그린다라고 하면 그냥 절차를 처음엔 좀 따르세요. 그러면 좀 쉽습니다. 이쪽에 서서 사람이 보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왼쪽 손 방향, 도면의 왼쪽은 일자 네모, 오른쪽은 니은자 형태가 보이는 형태. 그럼 일단 스케치를 그려본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형상이 생겨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 두 개의 도형을 그리는 게 어렵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계획을 세워야겠죠. 어디부터 어떻게 그릴 것인가. 그래서 여기 도형에 있는 위쪽에 있는 걸 그리기 위해서 선을 옵셋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이 앞에 있는 여기 부분이잖아요. 여기 부분을 이렇게 그려주는 건데 폭이 여기하고 여긴 같죠. 그러니까 수직선을 굳이 그릴 필요는 없고 위쪽에서 가지고 내려와서 쓰는 거죠. 내려와서 쓰는데 충분히 좀 여유 있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물체가 75잖아요. 여기는 75를 넘어서 뭐 150 정도 내려주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그래야 이렇게 옵셋 했을 때 충분히 이 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정도를 고려해서 내려놓고 또 선으로 그리려고 하니까 여러 번 엔드포인트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카피죠. 복사를 통해서 이 점하고 이 점 필요하고 끝점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물체 그릴 때 이 선이 필요할 거고 점선 그릴 때 이 선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수평선을 하나 그려주고 옵셋으로 75mm 위치에 높이선을 그려주고 매치 프로퍼티스로 좀 바꿀게요. MA 바꾼 다음에 헷갈리면은 다 못 그리니까 렉탱글로 하나씩, 그 다음에 이쪽에도 렉탱글로 그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높이 값이 30mm네요. 그럼 30mm 위치니까 이 값은 없으니까 렉탱글로 그려서 이 사이는 트림하시면 그려지겠죠. 물론 여기 뒤쪽으로 멀리 보이는 구간에 선이 있으니까 이쪽 구간은 녹색 선으로 바꿔주고 이쪽 부분에 점선도 있죠. 점선 구간도 옆에 있는 거로 해주시면은 이 형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 보는 도면을 그린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그릴 수는 없잖아요. 물체를 돌려놓은 상태로 그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높이선은 그냥 쓴다고 치고 아래쪽에서 수직선은 그냥 그려줄게요. 왜냐면 이쪽 면을 여기다 옆에다 그리면 돌려서 물체를 그려놔야 되거든요. 이렇게 돌아가 있는 상태로 그려야 되니까 그거는 보는데 헷갈리니까 이쪽 편에서 보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릴 건데 높이는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높이라도 갖다 쓰기 위해서 이쪽 편에서 높이, 가운데 있는 높이, 이 선들은 갖다 쓰기 위해서 여기서 그릴 거고 물체의 왼쪽 편, 이 선을 왼쪽 선이라고 볼게요. 여기 서 있으면 왼쪽, 오른쪽. 그럼 여기 선을 제가 지금 그린 거라고 가정을 해보면 오른쪽으로 50mm 그리고 오른쪽으로 100mm 그 다음에 30mm 안쪽으로 점선 있는 구간 3개의 선이 있네요. 그러면은 50mm 위치에 먼저 그려주고 100mm를 바깥쪽으로 해서 제일 외곽을 그린 다음에 더 그리면 헷갈리니까 렉탱글을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쪽은 라인으로 녹색이었겠죠. 그래서 녹색 선으로 표현을 좀 해주고 그리고 옵셋 위에도 있네. 위에 여기는 뒤에 멀리 보이는 구간 녹색 선으로 이쪽 그린 겁니다. 이쪽 구간을 지금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점선 하나 그리면 되니까 점선 위치는 바깥쪽에서 30mm 안쪽으로 30mm 위치였으니까 여기에서 점선이 생겨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중심선을 한번 꺼볼게요. 끄면은 이런 형태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그려보시고 그리고 어려운 영상보다는 처음에 좀 단순한 영상으로 이렇게 순서, 요령 이런 걸 좀 파악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예제 한 번 그리는 것보다 쉬운 예제 3번 그리는 게 훨씬 처음엔 도움이 많이 돼요.